안녕하세요. 저는 JTBC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있는 이가혁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2011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 정도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JTBC 뉴스룸 팩트체크는 어, 정치인의 발언이나 또는 온라인상의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정을 해서 그것의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저희는 기자인 저뿐만 아니라 취재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취재 작가 네 분, 또 영상이나 뭐 그래픽 같은 것을 작업을 해주시는 디자이너님과 PD님까지 해서 총 7명이 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기사가 아니라 방송 영상으로 그 결과물이 나간다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좀 흔하지 않은 포맷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픽과 또 설명을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근거를 보여드려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텍스트가 오히려 팩트체크 기사에는 더 좀 걸맞은 경우가 많거든요. 방송으로 꾸미는 게 좀 번거롭고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대화를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차별화된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완벽한 대응책은 아니겠지만 보완책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흔히 탈진실은 뭐 참과 거짓이 모호한 상황, 그래서 이른바 가짜 뉴스가 더 확산되는 원인으로 꼽히는데, 하지만 이게 지금 탈진실 현상은 뭐 그걸 원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뭐 코로나19 검사 받으면 무조건 양성이다, 뭐 이런 허위 정보가 일부 기독교계 보수 집단에서는 이게 진실로 여겨지죠. 아무리 팩트체크로 거짓이라고 검증을 해도 그 일부 집단에서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팩트체크가 틀렸다고 말하고 여전히 탈진실을 추구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팩트체크가 아무 효용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일부 집단에서도 이거 근거 보니까 맞는 것 같네 하고 팩트체크 내용에 수긍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팩트체크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물을 내는 과정은 저 개인,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내부의 취재 작가분들도 PD, 디자이너, 또 뭐 방송 뉴스를 낼 때는 뭐 어느 언론사나 다 똑같지만 흔히 데스킹이라고 불리는 과정, 그러니까 저의 부장이나 뭐 보도국장이나 여러 단계별로 있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기사를 계속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집단 지성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가혁이라는 제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상은 배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기는 쉽지만 그게 아니라고 검증하는 건 정말 고된 일이거든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인 듯합니다. 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여러 제시하고 그걸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니까 어려운데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접근하는 노력이라면 뭐 일단 JTBC 뉴스룸 팩트체크를 챙겨보시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에 알기 쉽게 다양한 포맷으로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홍보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헤이뉴스라는 채널에서 저희가 헤이팩트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좀 더 쉬운 온라인상의 그런 좀 문법으로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무심코 팩트체크라고 말하지만 사실 세부적으로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막 복잡한 데이터를 찾아서 답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는 마치 뭐 틀린 그림 찾기 게임 하듯이 사진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현장에 있는 사진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현장에 실제 가서 사진을 찍거나 실제 모습과 비교를 해보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재미있는 것부터 접근을 하는 건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팩트체크가 참 기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저희도 쉽게 쓰고자 해도 이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다는 게 참 길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정말 그냥 툭 무심코 누군가는 허위 정보를 막 던지지만 그걸 아니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쉽게 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보도하는 걸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잘 이걸 이해해 주시고 쉽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주실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단 대중 여러분들이 팩트체크 기사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는 길은 쉽게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부터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정확하게 잘 써야겠죠. 지금도 뭐 네이버 뉴스탭에서 팩트체크라고 검색을 하면 꽤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진짜 팩트체크 기사라고 하기 어려운 게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 뭐 홍보성으로 뭐 기관이나 뭐 기업이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낸 거를 말투만 바꿔서 제목에 팩트체크라고 달아놓기도 하고요. 마치 단독이라고 소위 클릭 장사를 위해서 단독을 남용했던 것처럼 팩트체크도 좀 남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도 있습니다. 신뢰를 깎아먹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기사를 잘 써야 한다는 것,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JTBC 팩트체크팀 노력을 더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허위 정보가 퍼져 나가듯이 이걸 검증한 열심히 쓴 팩트체크 기사도 더욱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통이 돼야겠죠. 뭐 신문이나 온라인 뉴스 면에서만 유통이 딱 되고 끝나면 너무 아깝잖아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좀 더 쉬운 문법으로 팩트체크 보도가 유통이 잘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그들은 비행기나 KTX 뭐 고속도로로 달리는데 팩트체커인 우리는 자전거 도로로 가면 당연히 허위 정보 유통을 이길 수가 없겠죠. 일단은 팩트체크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어느 때보다도 팩트체크라는 것에 좀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팩트체크가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아지고 있는데 기사가 그런 속에서 또 신뢰성을 깎아먹지 않는 좀 더 정확한 좋은 팩트체크 기사를 많이 쓰기 위해서 함께 좀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JTBC 팩트체크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앞으로 좋은 활약을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